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그쵸? 크래프톤이나 게임주를 전반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이번 영상에서 집중해야 될 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주도주군에서 멀어지고 있다. 요 내용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 기간에서 그동안 이 가장 억압받았었던 게임주 그리고 제약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구간을 보일 수 있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아직 매수를 못하신 분들이나 내가 고가에서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손절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 위메이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실적 성장폭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발생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그 내용을 추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그쵸, 게임주에는 대장주가 있습니다. 위메이드까지 포함해서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 그동안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왔어요. 그쵸? 왜 약세를 보여왔을까요? 중국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악화가 계속돼 왔다. 그쵸? 그리고 2020년과 21년도를 지나오면서 메타버스 그리고 비트코인 그쵸?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평가치가 높았고요. 그리고 유동성 국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게임주를 포함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인 이런 종목들이 너무 높은 프리미엄을 받아왔습니다. 특히나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NFT 그리고 코인 그쵸? 이런 부분이 확 부각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까지 이 반영이 됐었냐면 이런 상황이 나왔다. 그쵸? 21년도입니다.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만 흐름을 잘 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구간에 대한 고가 매물이 이제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가를 돌파해야 되는 기준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임박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신고가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할 때가 됐고요. 그리고 당장 오늘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내용은 대형주가 앞서서 게임주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요 트렌드가 있어요. 그 트렌드가 게임주를 포함해서 제약바이오나 23년도 그쵸? 연초나 한 중반 정도의 흐름을 못 받았었던 종목들로 지금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에서 보더라도요 위메이드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3,500억대 진행이 되고 있고 게임주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크래프톤도 1,600억대 거래가 되면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건 자, 신고가 이후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관련된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근데 이 실적이 증가되는 폭이 보세요. 올해 예상치를 다 채우더라도 2021년도의 실적, 2020년도의 실적, 그쵸? 여기보다 성장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눈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주가가 이미 낮아졌잖아요. 장기 차트 한번 볼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상장 프리미엄을 받아서 5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곱하기 2.5는 해야 되죠? 자, 그러면 25조의 시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오버페이스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은 이미 10조 이하로 시총이 떨어졌고요.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닥은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격을 철저히 체크해서 매수 구간을 잡아가는 게 게임주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게임주에는요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크래프톤과 같은 대형주를 차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엑토즈 소프트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이것도 게임주 중에서 대형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아직 매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위메이드를 앞세워서 엑토즈 소프트의 가격 전략을 체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고요. 그리고 자, 내용 한번 쭉 한번 볼게요. 룽투코리아도 오늘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 이평을 돌파한 종목만을 기준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더 있기는 하지만 자, 장기 이평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그쵸? 먼저 돌파한 종목들이 시세가 더 나오더라.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엑토즈 소프트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게 만드는 건 크래프톤이나 위메이드 같은 그쵸? 게임주에서 대장주가 앞서서 강세를 보여준다면
그렇죠.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늘어난다. 근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 금액을 늘리는 거죠. 수익 금액을. 이 수익 금액을 늘리는 이 구조 자체가 뭘 만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넣을 수 있는 종목이냐. 여기서 갈립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을 넣었을 때는 보유 기간을 늘려갔을 때 심리가 쪼그라들 수 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엑토즈 소프트에 10이 들어간다면 크래프톤이나 위메이드에는 20, 많으면 30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수익에 대한 폭은 적을지라도 금액 자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할게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요, 신고가를 만들어야 되고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시세가 빨라지는 과정, 즉 엑토즈 소프트가 시세가 빨라지는 과정이 오늘 나왔죠. 상한가를 가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이렇게 위메이드나 크래프톤 같은 게임주 내에서 대장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까요? 자, 이 구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메이드를 얼마에 잡을래? 그리고 엑토즈 소프트를 얼마에 잡을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엑토즈 소프트는 내일 시가에는 갭이 뜰 거예요. 갭 이후에 조정 구간에 우리는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있죠? 위메이드도 이제 시세의 시작 구간에 왔습니다. 자, 그래서 위메이드의 고가 구간에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그 기준에서 내가 매수가를 잡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엑토즈 소프트도 내일 갭이 발생해서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갭이 발생했을 때 장중에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정 구간을 줍니다. 뭐 길면은 일주일 정도까지 조정을 줄 수 있으니까 그 구간에 철저하게 어떻게 매수를 해 가는지가 중요하고 기준치는 크래프톤과 위메이드를 기준해서 잡는다. 자, 그래서 위메이드를 기준해서 게임주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고요.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2주를 넘기면 안 돼요.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잡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고요. 공개된 공간에다 제가 그냥 이 내용을 그냥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만든 사람의 성의가 있잖아요. 이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위메이드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돈 안 받고요.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위메이드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게임주의 대장은 위메이드와 크래프톤이다. 그런데 시세 측면에서의 대장은 엑토즈 소프트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건 위메이드와 엑토즈 소프트다. 그런데 가격이 중요한 건요. 엑토즈 소프트는 내일 갭이 발생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락할 겁니다. 왜?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물 소화 과정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매수세를 잡아가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건 위메이드의 시세가 유지되고 있을 텐데 위메이드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21년도에 있었던 시세, 큰 시세 구간에 대한 매물대는 아직까지 400%, 500%씩 올라가야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무시하고 진행을 해도 된다. 그러면 위메이드를 베이스로 해서 엑토즈 소프트의 가격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그쵸?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위메이드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겠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엑토즈 소프트의 가격을 함께 잡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고가를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조정 구간에 내가 매수했을 때 어떤 식의 매매가 되는지 제가 한번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일단 단타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뭐 그렇게 큰 수익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보합권에서 매도한 구간까지 따지면 2에서 3% 정도 진행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종가에 매도를 하지만 장중에 분봉상에서 기준은 30분과 60분봉을 잡습니다. 30분과 60분봉상에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도 구간을 잡기 때문에 거의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대부분 정리가 되고요. 수익이 발생을 했을 때는 크게는 20% 이상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이거는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보셔야 될 건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고가만 매수를 한다. 요거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신고가 종목 중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이 있죠. CCS입니다. CCS는 제가 10월 30일 날 여기 8시 58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갔다. 그러면 CCS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 내용을 꼭 보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자,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됐죠. 저는 보유를 두 가지의 기준 잡아서 보유를 합니다. 첫째, 상한가를 도달했을 때. 둘째, 대형주가 뒤에서 밀었을 때. 지금 게임주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크래프톤과 위메이드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근데 CCS는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여서 상승이 나온 건데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조금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미 신고가를 만든 게 9월과 10월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시장이 나빴는데 신고가를 달성을 했을까요?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왜 시장이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구간을 만들었을까? 항상 신고가를 매매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자, 잘 보세요. 신고가 만들었다. 즉 앞에 좋을 내용이 있다.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다. 그리고 반등을 확인한다. 자, 그러면 그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뭐예요? 위메이드의 상승. 그리고 엑토즈 소프트의 오늘 상한가. 그쵸? 그런데 CCS 같은 경우에 10월 30일 날 정확히 그쵸? 반등 확인하고 나서 정확히 진입을 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상한가를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루에 20%대 수익이 발생했지만 이틀 쉬고 그쵸? 이틀 딱딱 쉬고 상한가 두 방을 이렇게 갑니다. 저 놓쳤죠.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왜? 대형주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쵸?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경우가 없죠. 그쵸? 그래야 시장에서 주도주로 확 자리매김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를 크게 발생시킬 수 있는 건데 이 CCS에서는 그런 거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한 겁니다. 왜? 안전을 지키는 게 더 우선이고 하루에 20% 수익으로 마감했으면 충분하니까. 근데 그 뒤에 상한가 두 방 간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다르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제가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요날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 두 방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CCS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시간에 하한가를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말에 CCS 관련된 영상에다가 무조건 매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다시 단기 매매로 진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이죠. 11월 6일 시초가 매매 8시 54분 CCS 진행이 됐고요. 정확히 그쵸? 15% 그쵸? 15% 수익을 내고 마감을 시켰습니다. 근데 매도하고 나서 14%가 더 올랐어요. 그러면 저가 마이너스 15%, 고가 플러스 14%, 그쵸? 전 14%, 한 절반 정도밖에 먹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예상된 그대로 나왔다. 그건 왜 예상대로 나왔을까요?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 신고가 종목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렇게 매매를 같이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자, CCS, VI 진입, 보합권까지 상승했다. 매도 나갑니다. 끝! 매매는 끝. 그쵸?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다릅니다. 위메이드가 탄탄하게 버텨줄 때까지는. 그리고 상승룸이 상당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되지만 위메이드를 기준해서 엑토즈 소프트까지 곁들였을 때 굉장히 큰 폭의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자, 내가 매매하면서 심리가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방법은 영상 상단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입니다. 심리가 중요하니까 오셔서 심리 잡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